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토, 일, 월 3일 동안 쉬면서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질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뉴스였었죠.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요,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계는 다시 3월로 회귀했어요. 이때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첫 번째 시청자 궁금해 종목은 CJN입니다. 정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곤 있는데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같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CJN 정점이에요? 아니에요? 점수로 평가해 주자면요? 점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확진자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애매한 60점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60점. 네, 그래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밀렸다 보니까 되돌림은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건은 그거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확진자가 이제 앞으로 더 뭐 3, 400명대로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그와 관련된 쪽에서 더 모멘텀은 부각받겠죠. 근데 여기서 방역을 잘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반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또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되돌릴 때 고점에 사신 분들은 탈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토론방부터 들어가면요. 지금 구간에서 힘이 예전 같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겁나네. 황제주는 죽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불구하고 CJN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고 진단키트줄도 다 같이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일단 CJN을 바라보면서 앞서 잠깐 나왔던 얘기가 뭐 백신 관련된 얘기 나오면 뭐 끝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물론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래도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확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좋게 나왔던 2분기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어떤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해외 다른 업체들도 다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초기의 선점 효과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점점 정점을 보이고 하향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진단키트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반등한 진단키트주. 오늘 뭐 CJN뿐만 아니라 EDGC도 올라주고 있고 또 잠시 후에 다룰 우리가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가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라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어요? 일단 안정을 택하느냐,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공격적이라면은 이제 확진자가 더 늘 거야라고 네. 생각하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은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적과 관련된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빠르게 어느 정도 정점에서 소멸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번에 나온 2분기 실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바이오니아. 관련된 진단키트 쪽에서는 이 종목이 계속 그나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00억, 320억 정도 나왔는데 네.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한 6천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는 부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안전하게 단기 반등권은 빠지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살짝 언급도 해주셨어요. 지금 시총 같은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다른 여타 진단키트주에 비해서는 좀 덜 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CJ는 우리 60점 받았으니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그냥 딱 한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개파락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을 이제 메꾸는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26만 5천 원대부터 27만 5천 원대 부분 정도가 강력한 저항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 시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확진자 수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되돌림이다. 네. 이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21만 원대 부분 이탈한다라고 되면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인다라고 한 점 쪽에서 21만 원대는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하지만 손절가 중요할 것 같아요. 2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진단키트 중에서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았던 엑세스바이오 볼게요. 정말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여기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왜 오르는 걸까요? 점수로 따지면요? 네,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즌도 못 가는데 엑세스바이오가 모멘텀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에 충분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단기 과열이라고 판단됩니다. 약간 진단키트주 내에서 신풍지약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엑세스바이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다고 보실까요? 지금 들어가도 늦었을까요? 라는 글도 있으시고요. 빌 게이츠 재단 지분을 보유 신고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점상한가 행진으로 수직으로 갈 거다. 시즌의 시총은 넘어갈 거다. 그런데 진짜일까? 라고 마지막에 자신도 이제 의견을 넣으시고 진짜일까? 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지난달 17일부터 17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3번째 거래 정지가 처분됐어요. 네. 뭐 때문에 오른 겁니까? 이 회사. 뭐 거래 정지만 2번 들어갈 정도로 하고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쏠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가는지 다들 잘 모르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 간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사보자. 이런 심리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돼서 7월 9일 날이었죠. FDA의 긴급 승인을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그때부터 출발한 주가가 웬만해서 이제 밀리지 않는 가운데 계속 또 주가의 탄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쏠린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분을 보유하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같이 오늘은 또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테마와 관련돼서 진단키트 쪽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는데 약간 좀 늦은 테마의 흐름에 좀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만 홀로 이렇게 강하다고 하게 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재료가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재료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단기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셨던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노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무섭긴 해요.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오로지 급등했거든요. 급락한 날이 없었어요. 하락한 날은 있어도 급락한 날은 없었거든요. 네. 엑세스바이오 과열이라는 판단이라면 가격 전략 지금 매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시총이 1조 2천억까지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랩지노믹스나 뭐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확인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시총이 5, 6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가 1조가 넘기에는 어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혹시나 또 이 매수세에 열기 때문에 뭐 4만 원대 근처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적극 매도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지금 오늘 만들어진 봉의 저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3만 2천 원대가 중요한 가격 같은데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단기 하락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하려다가 잠깐 멈추는 듯한데 다시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랑 손절가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선 진단키트주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원격 진료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를 볼게요. 비트컴퓨터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트컴퓨터를 포함한 원격 의료 관련주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딱 절반 드리겠습니다.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이면 60점보다 더 애매한 상황인데 네. 이유는 한 줄평으로요? 네, 규제를 철폐한다고 정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요지부동이죠. 네. 어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잘못하게 되면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냥 기대감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셨어요. 투자자들의 생각도 이와 같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도 좀 비중이 큰데 같은 테마군 중에서 실적 좋고 주식 수도 가벼워서 올라가기 쉽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무서운데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라고 궁금증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원격 의료주들의 현 상황을 볼게요. 규제를 철폐 중이긴 하지만 아직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사간길이요. 네. 그 의사가 나 아프니까 나 좀 진료해줘. 그러면 그걸 원격 의료로 했을 때는 네. 그게 어떤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는데 네. 혹시나 지금 의사나 환자 간에 네.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취지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런 원격 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또 의사협회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어떤 의대생들을 늘린다는 관점 쪽에서 또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이런 쪽에서 대화가 통할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숙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된 쪽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업체들은 일단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요. 예, 그래서 차라리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좀 막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가도 좀 그렇거든요. 확실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힘은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원격 의료주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될지 비트컴퓨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등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 반등은 또 상당히 약하죠.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과 협회 간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녹여 있는 게 아닐까. 아직 풀 실마리가 너무 얽혀 있다는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기 저항권들을 돌파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추가적으로 12,000원대 근처만 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접근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 하단부 쪽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되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그런 쪽에 한정을 보이시면서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위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했고요. 원격 의료주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이번에는 재택근무주로 또 열어보겠습니다. 알서포트인데요. 앞서 이제 원격 의료주들은 신고가를 기록하려다가 지금 정체된 상황이라면 알서포트는 여기에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회사 나오지 말라는 기업들이 좀 많나 봐요. 오늘도 재택근무로 들어가는 기업들 많던데 알서포트 그 안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의 점수는요? 네, 실적이 확인해졌습니다. 70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만, 그냥 회사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실적 관심 가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서포트 실적으로 보여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70점 받았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코로나19 환자가 엄청나네요. 슬프고도 기쁘고 복잡한 마음. 아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서 기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슬플 겁니다. 맞습니다. SKT, KT, 카카오, 네이버, 학교 등등 재택근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버 다시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글도 있는데 알서포트는 그럼 이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리모트 뷰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원격 제어, 원격 지원 관련돼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글로벌 관련된 원격 지원 쪽에 5위까지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의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작년 2분기가 매출이 66억이었는데 이번에 2분기가 183억 거의 3배 나왔죠. 게다가 영업이익은 13억이 작년 동기였는데 이번에는 104억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9배, 10배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충분히 나왔다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이에 걸맞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서포트 현재 구간 12,300원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매출처가 있지만 일본에서의 매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데요. 네, 일본도 그렇지만 아시아 시장 내 점유율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5위 가려면 당연히 1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일본 시장을 점령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골치 아프죠.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편이죠, 거기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15명을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어떤 골이 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일본도 재택근무나 이런 어떤 재택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연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분기 때 계약을 많이 했었으면은 제 3분기, 4분기는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 2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또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소프트를 포함해서 재택근무주들 다 실적이 좋을 건지 우리가 이 외에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알소프트를 위한 70점 받았으니까 목표가도 제시해 볼게요. 네, 일단 지금 패턴은 오늘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한 11,500원대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더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또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겠죠. 네, 그와 함께 이제 움직이기 나오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대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가격대가 이어지고는 한 1,700원대 정도 이 부분이 중요한 단기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하나 ECS라는 종목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CS요? 네, 생각보다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영상회의 솔루션 관련된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또 CEO 마인드도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음봉이어도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ECS 현재 구간 한 2.5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관련주 안에서 또 다른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